명량은 이게 이 갈등 구조를 만들고 해결하는 게 심하게 말하면 좀 비겁해요. 좀 비겁해 솔직히. 이번에 노량이 개봉하면서 이순신 3부작이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한산과 명량 두 영화를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명량은 1700만이라는 관객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역대 최다 관객 기록을 세웠고, 그 다음 개봉한 한산은 700만 관객으로 많기는 한데 명량보다는 1000만 명이 덜하니까 700만도 많은 건데 명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1000만이 적으니까 많이 적어 보이는데 700만도 많은 거죠. 왜 1000만 명이 줄었는지 알 것 같긴 해. 이 명량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일단 명량, 한산, 노량 세 영화다. 세 영화가 전부 다 인물 구도는 굉장히 비슷해요. 단순하고. 명량은 보면은 일본 쪽 메인 빌런으로는 구루지마, 이제 류승룡 씨가 연기한 구루지마가 메인 빌런이었고, 그 옆에 서브 빌런 이제 와키자카 도진웅 씨가 연기했고, 그리고 이순신, 조선 쪽에 이순신은 최민식 씨가 연기했고, 이 이순신과 갈등을 빚는 역할은 이제 배설 김원혜 씨가 연기했습니다. 이 명량 같은 경우는 배설 한 명한테 몰아주긴 했는데, 이 배설이라는 인물이 그 안에 있는 이순신 외의 부하 장수들, 그 불만과 갈등이 폭발하는 거를 배설이라는 인물한테 그냥 몰빵을 해버렸죠. 몰아줘 버렸죠. 일본의 메인 빌런이랑 서브 빌런을 놓고 둘이 갈등을 빚고, 조선 쪽에서도 이제 이순신을 놓고 이순신이랑 갈등을 빚는 역할을 한 명씩 줍니다. 이런 단순한 구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인물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메인 인물 구도는 좀 단순하게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도가 단순하다고 해서 캐릭터가 평범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명량이랑 한산 두 작품의 초반부를 보면은, 원래 영화라는 거는 이제 기대감과 긴장감을 줘야지 관객이 됐든 독자가 됐든 그거를 계속 보게 되는데, 명량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일본군이 집결하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조선 쪽 전력이 7천량 해전으로 전멸하는 걸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줘요. 이순신이 다시 부임을 해서 회의를 열고 거기서 배설 같은 인물들이 되게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긴장감은 주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물론 명량에 대해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될 수는 있지만 영화 자체적으로도 좀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한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와키자카의 용인 전투를 좀 부각을 시켜주고, 이제 와키자카가 판을 만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뭐 육군을 동원해서 전라자수형을 쳐달라고 하는 장면이라든가 자기 이득까지 포기하면서, 그리고 가토가 배를 끌고 합류하게 만들다든가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좀 긴장감을 줘요. 상대방을 강하게 만들면서 긴장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거북선이 초반에 등장하면서 약간의 기대감도 줍니다. 아, 이 거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이기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주고, 이 부분은 한산이 초반부는 기대감과 긴장감 측면에서는 훨씬 나았고, 이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보면은 명량 같은 경우는 용기를 되게 강조합니다. 이 용기가 계속 나오죠. 이 두려움을, 절망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면서 계속 용기를 강조해요. 이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명량해전이라는 게, 명량대첩이라는 게 되게 이기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계속 용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순신조차 천운이었다고 할 정도의 전투니까. 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해요. 수성, 수비와 공격, 이런 단어를 되게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와키자카의 용인 전투를 계속 얘기하면서 수비를 하지 않고 공격을 해서 오히려 수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객진을 여기에 연결시켜서 바다 위에 성을 쌓는 진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비를 굉장히, 수성을 강조합니다. 수성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 수비와 공격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좀 복잡할 수 있는 전술을 단순화해서 관객들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듣기 쉽다,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초반 갈등도 공격을 할 거냐 수비를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전개가 되고, 이 키워드를 이해한 이유는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그 이야기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키워드가 좀 중요한데, 사실 이순신 3부작에서는 이 키워드를 딱 정해놓고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지 약간 이 키워드만 딱 집중하지는 못하는 걸 보여줘요. 이거는 좀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결국은 스토리에서 갈린 건데 이 두 영화가 명량은 실망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도 뭐 한산도 물론 평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보면서 명량보단 나은데? 명량보단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스토리인데 명량은 일단 전술적인 모습이 안 보여요. 이유는 당연하죠. 명량해전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은 이제 조선의 배가 13척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본은 어떻게든 뚫으려고 그냥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고 조선은 어떻게든 처절하게 막는 거 그게 다니까 사실 그게 다니까 전술적인 걸 보여주고 부각시킬 게 울돌목이라는 지형을 이용했다는 거 거기가 물살이 세다는 거 그걸 이용했다는 거 이 정도인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이 거의 막 2시간을 넘는 영화를 이어가기에는 심지어 전투 장면이 메인인데 근데 이거 하나로 끌고 가기에는 좀 힘들 수밖에 없었죠. 전투가 메인인데 이 전투 장면이 단순해져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고 나오고 막는 것만 나오니까 당연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인 전투가 지루해지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사는 여기서 명량에서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 좀 개선된 게 보입니다. 이런 첩보전이라든가 하객진을 훈련하는 모습, 그 항해들을 이용해서 일본도 조선 쪽의 전력을 막 파악하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투 장면으로 들어가서도 이순신은 끌어내려고 하고 일본군은 유인책에 안 당하려고 하고 전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산에서 스토리적인 흥미를 유발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이 전투로 가기 전에 나오는 갈등 구조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양쪽 다 일본 쪽도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고 조선 쪽도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명량은 이게 이 갈등 구조를 만들고 해결하는 게 심하게 말하면 좀 비겁해요. 좀 비겁해 솔직히. 명량의 핵심 갈등 구조는 이순신과 이 부하들의 갈등이에요. 여기는 배설 한 명으로 퉁쳤는데 이 부하들의 모든 불만과 그 갈등의 폭발을 배설이라는 인물 한 명한테 몰아서 줘버렸거든요. 근데 결국 이 갈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생각했겠지. 이거 어떻게 보여줄까? 아, 이 갈등을 좀 폭발시켜야 되는데 관객들이 막 열받아야 되는데 이 갈등을 보고 그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배설이 실제 역사에서도 명량해전 전에 탈영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 아, 이건데? 싶었나 봐요. 분명히 그랬을까? 이건데 싶었을까? 얘한테 주자. 어떻게 할까? 그래. 이순신한테 자객을 보내. 그리고 거북선도 불태워. 이걸로도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지? 도망가기 전에 막 밉상 소리 너희 살고 싶으냐 막 이러면서 밉상스러운 소리 하다가 활 맞아 죽어. 이렇게 아주 다 몰아줘 버려. 배설 한 사람한테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하들의 갈등이 제대로 안 나와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텐데 명량해전을 보면은 이렇게 배들이 있고 일본 배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배들은 멀찍이 뒤로 가 있고 이순신배 혼자 사실상 초반이 아니지 거의 다 이순신배 혼자 막아요. 이 배설 사건 있고 나서 자기가 자객한테 당할 뻔하고 그 거북선 불타고 배설이면 되게 고위직인데 경상 우수사니까 그 경상 우수군을 통솔하는 자리인데 그런 사람이 탈영을 하다가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연설 한번 하고 해결하고 해결도 아니지 그냥 연설 한번 하고 끝내버리니까 이순신이 한 행동은 여기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용기로 바꿔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이 전투 전까지는 딱히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결국 연설 한번 한 걸로는 이 갈등이 봉합이 됐을 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빠져 있어. 그러다가 물살도 바뀌고 버텼네? 하고 들어와. 물론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래요. 다만 이건 영화잖아요. 이 실제 역사의 배경을 그대로 두고 이 배설한테 이 몰아준 거 안 넣어도 좀 다른 갈등을 보여주고 부하들 간에 보여주고 그걸 해결하려고 이순신이 노력하고 좀 이순신이 진심을 보여주는 모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좀 할애를 했다면 이 장면에서 그 뒤로 물러나 있던 배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이순신의 진심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넣었다면 조금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스토리적으로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이 배설 한 명한테 몰아줘서 비겁하게 편리하잖아. 스토리 짜는 작가와 감독의 편리를 위해서 심지어 실제로 배설은 이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굳이 몰아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서 끝내버리는 이런 스토리 전개는 전 굉장히 싫었어요. 명량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게 이 부분이었고 물론 다른 데서도 실망을 많이 한 게 있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실망을 많이 했고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는 거에 되게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난 인간적인 이순신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건 나오죠. 울더모 보면서 이걸 이용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이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전투 장면의 할애한 분량보다 이 앞에 좀 스토리적인 장면을 좀 더 할애를 했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물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것도 보여주는 게 없고 그렇게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 넣게 돼요. 자기 말도 못하는 아내를 두고 일본군 진영으로 간 세작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사실 난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됐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얘기까지 넣으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메인 스토리에서 전개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명량은 메인 스토리에서는 솔직히 진짜 낙제에 가까웠다고 보고 이제 이런 거를 감독도 얘기를 들었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한 게 느껴져요.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명량해전과 한산해전이라는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명량해전을 통해서 풀어나간 이야기랑 한산해전을 통해서 풀어나간 이야기다. 이 차이에서 오는 그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화니까 한산 같은 경우는 이순신이 여기서도 이순신의 고뇌가 나오죠. 이거를 공격을 해야 될지 수비를 해야 될지 임금은 의주까지 도망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원균과의 갈등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원균이랑 갈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산에서 더 이순신의 고뇌를 명량보다 더 잘 표현한 느낌이고 계속 이순신은 이제 하객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거북선을 어떻게 개량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스토리적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특히 이 명량에서는 구루지마와 아키자카 이 일본 쪽 장수들이 딱히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러 나간다. 이게 끝이었는데 한산 같은 경우는 이 와키자카 똑같이 와키자카인데 한산의 와키자카는 전략적으로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일본 육군 쪽에 얘기해서 육군이 함께 공격해달라. 뭐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좀 어설프긴 해요. 이 와키자카 이 일본 쪽에서 만전을 기하는 모습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설프긴 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보면은 전략적으로 계속 빌드업을 해줘요. 와키자카가 어떻게 할 건지 간첩 보내고 정보 가져오고 거북선 설계도 가져와서 거북선 뭐가 약점이군 하면서 좀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순신의 전략적 모습도 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토리적으로 명량보다는 나았다. 좀 전투 장면을 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량은 물론 그 열세척도 아니고 이순신 배 한 척으로 수백 척을 막는 그게 물론 쾌감이 있겠지. 근데 그 쾌감도 한순간이지. 계속 같은 장면 아니야. 결국은 계속 그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본군 세작으로 갔다가 잡혔던 진구씨가 불붙은 배를 끌고 가다가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막 그 말 못하는 아내가 여길 보라고 치마를 흔들고 그런 것까지 넣게 되는 거 아니야. 처절한 거 보여주려고 얼마나 더 처절한 거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물살 바뀌면서 이제 딱 전세가 뒤집히는. 그래서 솔직히 전투 장면 반은 드러내도 된다고 봐요. 명량에서 솔직히 명량 전투 장면은 반은 드러내도 돼. 솔직히 지루해. 한산 같은 경우는 대략 그리면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가 한산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일본군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는 거야. 이순신은 여기서 이제 큰 바다에서 막고 싶은 거죠. 자기가 들어가면 불리하니까 소규모의 부대를 보내서 유인을 합니다. 따라오라고. 이런 게 한산에서 발전된 거야. 상대도 바보가 아니다. 전술적으로 좀 더 보여주는 거죠. 이순신은 유인해서 큰 바다로 끌고 오려고 하고 일본군은 안 따라가고 유인책인 걸 아니까 누가 봐도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순신 본대까지 갑니다. 여기 영화에서는 와키자카가 육군도 오라고 했었거든. 좌수영 본진은 이순신 본진은 육군이 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본대를 여기서 내가 끝내겠다. 그래서 본대가 움직였으니까 우리도 움직인다 하고 움직이는데 이순신이 와키자카 본대가 움직이니까 선회를 합니다. 선회를 해서 기존 계획대로 하기진을 펼치는데 이게 미리 펼치고 있는 거랑 적의 추격을 끌고 와서 가다가 중간에 펼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훈련하는 장면을 보여줬던 거고 하객진을 펼치려고 하니까 변유한 씨가 이 정도 거리로 추격을 하고 있었으면은 하객진을 펼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심지어 일본 배가 더 빠르니까 계속 추격해라 해서 결국은 큰 바다로 나온 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객진 완성하기 전에
또 원균배 원균이 또 바람짓을 해요. 원균배는 또 못 쫓아왔어.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일본 배가 못 쫓아가는 저 원균 쪽 약점을 쳐라. 쫓아가는데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인 거북선이 딱 나오면서 원균을 구해줍니다. 거북선이 딱 출격하면서. 근데 사실 원균은 여기서 죽었어야 되긴 하는데 이제 거북선이 해집고 와키자카군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객진이 형성되기 전에 쳐라. 그리고 이순신은 그 사이 하객진을 펼쳐서 포격을 해서 몰살시킵니다. 들으면 알겠지만 전투 장면이 각자의 그 전술적 목표, 그러니까 각자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그리고 그거를 이순신이 타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몰입이 되는 거야, 전투 장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명량보다 훨씬 나아진 게 보이죠. 고민을 좀 많이 했구나. 그리고 명량에서 아무래도 전투 장면 같은 경우는 포격음도 들리고 막 고함도 지르고 하니까 소리가, 대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한산에서는 전투 장면에서 한국어에도 대사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아진 모습, 발전된 모습을 한산에서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래 나는 한산 보면서 되게 명량보다 훨씬 나아졌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산이 700만이고 이 명량이 1700만인데 그냥 1000만 명이 떨어졌다. 그래서 훨씬 못한 영화다 하기에는 조금 동의할 수 없다. 너무 한산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솔직히 명량보다 나아졌다는 거지 스토리가 막 엄청 대단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것도 한계가 있는데 여전히 보여줘야 될 게 많아. 감독님 스타일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왔던 키워드가 수성이었죠. 수성 곧 하객진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와키자카의 용인 전투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와키자카를 띄워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건 이 수성이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고뇌 좀 더 전술적인 이야기나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분량을 할애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역사영화 특성상 인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임진왜란 같은 영화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좀 그 옥태견 씨나 김양기 씨 같은 역할 이런 거 그 준사까지는 이해를 해. 그래 준사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요런 역할까지 다 이제 스토리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일반 민초를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여기까지 분량을 할애하고 이런 인물들까지 다 살리려고 여기에서 또 어영담 살려줘야 되고 이훈용이 어영담 제자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인물 관계도 보여줘야 되고 너무 포커스에 집중을 못해서 한산이라는 영화 자체가 거북선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나대용의 그 거북선 뭐 목을 넣었다 들어갔다 하게 한다 거북선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는 장면들 그런 것도 좀 더 줄여도 됐다고 봐요. 저는 좀 더 전술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춰도 됐다고 보고 분량을 그쪽에 할애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북선은 딱 등장 전투 장면에서 등장만 딱 시키는 정도 그건 좋았어요. 그 일본 애들이 거북선 설계도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약점이 뭔지 분석하고 좀 깨름칙한 게 사라졌다 하고 딱 출전을 결심하는 그런 장면은 괜찮았는데 딱 그 정도 거북선은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원균과의 갈등은 더 안 넣어도 됐을 것 같고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것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순신 3부작이 모두 내부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것도 원균과의 관계, 원균과 이순신 요구 갈등도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전투에 나가서 하는 건데 여기서는 원균과의 갈등이 부각되지 않아서 뭐 나쁘진 않았다. 또 원균이 워낙 바람으로 스트레스 주는 존재니까 나오는 것만으로도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 그거를 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와키자카 이 일본 빌런 메인 빌런 요게 전작인 명량이랑은 확실히 달라졌고 좀 더 괜찮아졌다고 했죠.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전술적인 모습 계속 보여주고 딱 그 자기 거 포기하면서 육군 쪽한테 내 전라도 받기로 한 땅을 포기할 테니까 와라 딱 하면서 좀 더 큰 야망이 있다 좀 더 큰 꿈이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럴듯하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듯하게 보여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와키자카도 솔직히 변주한씨 되게 좋아하는데 변주한씨가 맡은 이 와키자카라는 역할이 있어 보이죠. 전술적으로 있어 보이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있어 보여. 되게 막 머리도 좋고 저는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거에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뭔가 엉성해. 사실 영화를 볼 때만 몰입해서 봐도 성공이야. 근데 몇몇 분들은 분명히 몰입이 안 되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큰 장면이 그거였겠죠. 여기 나오는 서브 빌런 가토 요시아키, 김성균 씨. 약간 얘기를 하면은 이 가토 요시아키랑 약간 숙적 사이예요. 근데 힘을 합쳐서 싸우라고 한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토 요시아키는 와키 작가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대마도에서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와키 작가가 막 어떻게 해서 오게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왔는데 얘랑 의논도 안 하고 전투 나가는 거 결정해버리고 오늘 나간다 그냥. 야, 빡칠 거 아니야. 화내 막. 근데 뭐 어떡해. 일단 싸우기로 했잖아.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뭐 싸우나 했는데 밤에 몰래 이 가토 요시아키 진영을 쳐서 얘의 군사들을 이제 제압하고 배만 뺏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나가 싸워. 얘네들 배만 뺏고 얘네들 배가 되게 좋은 배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내 생각에는 이 그럴듯하게 보여주기가 깨진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힘을 합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자기 편을 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실패거든. 이걸 위해서 앞에 막 뭐 7본 창끼리 막 라이벌이고 요시아키는 계속 떨떠름해하고 이런 걸 계속 감독은 보여줬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게 말이 돼? 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분명히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순간 이 영화의 몰입은 깨져버려요. 그리고 또 제가 엉성하게 봤던 거는 이건 아마 눈치채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는 장면이라. 일본의 목표는 어째 초기 목표는 명나라로 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지도를 딱 놓고 와키자카가 멋있게 이런 얘기를 해요. 칸베라는 일본의 좀 뭐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사? 좀 측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딱 놓고 우리 수군의 목표는 이순신의 여수 본영 쳐서 함락해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오니시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베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요. 아, 다른 장수들처럼 뭐 명나라로 뛰어들어간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아주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저는 약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제 이게 한반도라고 칩시다. 못 그렸지만 일본군이 이제 경상도를 점령을 하고 한양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 평양까지 갔죠. 근데 전라도 못 먹었어요. 일본 수군뿐 아니라 일본 육군까지 나서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전략적 전술적 목표는 보급이에요. 보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일본 육군이 계속 전라도를 함락하려고 한 것도 이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함락해서 보급을 확보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군으로 조선 수군을 공격해서 수군도 이 수영이 필요한데 수군 본영이 필요한데 그거를 육군으로 점령해버리면 힘을 못 쓰니까 육군으로 장악을 해서 제해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이 제해권을 장악하는 이유는 육로복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우리나라는 다 산이잖아요. 산과 강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가는 동안 이거 운반하는 사람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운반하는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10을 가져가면 1, 2만 남아. 효율이 너무 안 좋아. 심지어 의병들이 계속 히트하고 빠지고 하니까 이게 육로보급이 너무 힘든 거야. 더 나아갈 수가 없어. 이 공세 종말점이라고 하죠 보통. 일본 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하려고 한 이유는 그리고 계속 이순신이랑 싸운 이유 이 전라도 바다로 나아가려고 한 이유는 결국은 보급이에요. 수로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해야 공세 종말점을 늘릴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와키 작가가 무슨 대단한 얘기하듯이 딱 하니까 거기서 조금 약간 저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요거까지는 봐줄 수 있지 않나.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명량 때보다 스토리적인 면에서 전술적인 부분을 훨씬 부각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좀 더 풍성해졌고 전술적인 거를 부각시키면서 전투 장면도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일본 쪽 장수 메인 빌런을 확실하게 좀 무능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긴장감도 높이고 이겼을 때의 쾌감도 높이고 결국 하이라이트는 이순신 3부작 전부 하이라이트는 전투인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 전투 장면이 같이 살아났다. 이게 명량 때보다 나아진 점이고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걸 보여주면 좋겠는데 싶은데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요것도 보여줘야 되고 요것도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약간 정신사나운 느낌이 있으면서 아쉬웠다.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명량 때처럼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실망감이 들고 그러지는 않았다. 오늘 한산, 명량 두 개를 비교해서 얘기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한산이 물론 뭐 엄청 재밌고 막 명작이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평이 안 좋을 만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객들은 충족될 리가 없죠.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담아내도. 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 명작 대하 드라마라는 비교군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건데, 한산이 막 그렇게 안 좋은 영화였다는 생각은 안 들고, 명량보다는 확실히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700만. 이게 그러니까 명량이 1700만이라 그거랑 비교를 하니까 적어 보이는 거야. 700만 충분히 많이 들어온 관객 수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가장 안심했던 거는 영화 마지막에 우리 잊으면 호로 자식이제 이런 게 안 나와서 너무 다행이었다. 그것만 해도 난 명량보다 나았어. 아, 나 명량 보는데 마지막에 그 대사 듣는데 짜증이 확 나가지고 영화가 재밌었으면 몰라. 영화가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게 나오면은 괜찮아. 예를 들면 암살 같은 영화는 괜찮게 봤거든요, 저는. 암살 영화에서 마지막에 조진웅 씨가 얘기하잖아요. 잊혀지겠죠. 그러니까 영화가 좀 괜찮으면은 그런 게 나와도 괜찮아. 근데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잊진 않겠지? 잊으면 호루자식이제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서 한산 영화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번 좀 사극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도 킬링타임용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영화 노량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산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음에는 이 노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